정말 거의 교실 바로 앞에 복도에서 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선생님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둘째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그때 또 셋째가 있었거든요. 어. 그래갖고 어린 아이를 업고 네. 늘 복도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하면 데리고 가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집에 있다가도 또 쫓아 올라가고 그래서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도 되게 가까웠었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편하지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도. 이걸 해가는 과정이 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 그때 네. 전화 와서 그 집 누수 좀 네. 있다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외벽 방수해야 되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혹시 세입자가 수리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얘기 안 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내 눈에는 엄청나게 커 보이나 저기 조금 새 나오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완벽히 수리해야 되나 라고 했지만 그거에 매달릴수록 내 에너지와 시간과 스트레스의 맞아요. 지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네. 저런 것까지 너무 신경을 다 쓰다 보면은 내 본업 더 중요한 일들이 더 흔들려 버리니까 네. 그 상황하고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겠네. 아이가 네. 뭐 의사한테 진단을 네. 받는다 네. 했을 때 그 크기가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진단을 조금 미루고 네. 이렇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고 네네. 제가 이제 좀 안심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크고 큰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서는 네. 그때부터 이제 또 아이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와 제대로.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이렇구나.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한 거죠. 근데 네. 그때 받아들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나서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금쪽이도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거의 교실 바로 앞에 복도에서 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선생님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둘째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그때 또 셋째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린 아이를 업고 늘 복도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하면 데리고 가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집에 있다가도 또 쫓아 올라가고 그래서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도 되게 가까웠었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편하지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도. 그러다 보니 집에 가면 편안하게 해줄게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는 늘 초조하고 불안한 환경 속인 거죠. 엄마도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도 뭐라 하고 학교 가도 뭐라 하고 이러니까 애가 맘둘 것도 없고 다 나를 미워해 다 나를 싫어해 약간 이런 게 어느 순간은 자리를 잡아버리더라고. 피해의식 같은 게.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자기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막 이런 게 생겨서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되게 붙잡고 울고 왜 이러냐고 막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저는 아닌데 그 죄책감 속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죄책감이 오히려 더 아이를 그렇게 하게끔 쪼여갖고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죄책감이 드니까 아이한테 더 잘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더 달달 볶는 거죠. 갔다 와서 손 씻어야 돼, 손 씻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예민하게. 네. 급하니까 빨리 고치려고 빨리 고치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또 제가 편해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같은 입장에 처하신 분이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아이가 막 미웠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이게 엄마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진정한 엄마라면 다 이런 감싸고, 마음을 갖는 것 자체에도 좀 죄스러운 그게 느낌도 있을 또 것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들을 다 거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필요하더라고.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아이도 아이만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서 치료를 좀 같이 받았어요.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아이는 아이대로 저는 저대로 좀 같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제가 좀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 아이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품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돌아보니 그리고 언젠가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대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치열하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냥 배운 대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탁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편안해졌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 이렇게 안정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왔어요. 그냥 매일매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꾸준함과 일관성 된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매일이 쌓여서 오늘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편안해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자리가 좀 잡히고 저에게도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그동안 옆에서 묵묵하게 애써왔던 남편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맞네. 이 시선이 네, 아이한테 네, 특히 네. 첫째 아이한테 하고 네, 둘째, 네. 셋째한테 가다가 네.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한숨 돌릴 네. 때가 되니까 외어머니 보인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앞에 부분은 자세히 또 얘기하기가 그랬으니까 그거를 생략하고 나는 뒷부분부터 처음에 만나서 들었던 거잖아요. 남편분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얘기가 기억이 그쵸, 나서. 그쵸. 근데 그 뒤에 숨은 조력자가 선생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남편분도 또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쉽지는 않았겠구나. 또 정말 생각도 좋은 들고. 아빠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아이 아빠가 모범생처럼 이렇게 있어줬기 때문에 제가 갔다가 보고 돌아오고 갔다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돌아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고 묵묵하게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힘이 됐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제가 아이랑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네. 또 하고 막 소리 또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기다려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쩔 때는 뭐 간섭을 할 수도 있고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이 약간 좀 분리를 하고 아이와 저를 분리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좀 이렇게 또 이제 아빠로서의 따뜻함을 또 채워주고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네. 그때 선생님 남편분하고 네, 네, 처음 네. 뵀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그 포근함이 저도 느껴졌던 것 아, 같아요. 네. 처음이었지만 네. 뭐든지 아. 제가 약간 농담으로 말씀하셔도 그래 좀 받아주시고 네, 했던 네. 부분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서 나름대로 항상 투자에 관련해서 제 삶에서 느꼈던 부분에 공감이 되는 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일관성이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오래라는 부분이 이게 이거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하기도 좀 쑥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일관성이랑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자녀 교육에서도 저는 아직 초보자긴 한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어쩌면 투자 안에서도 제가 나름대로는 제가 삶에서 경험한 것 중에 성과가 난 거를 그래도 꼽자면 저는 투자로 또 지금 수업까지 하면서 네. 이렇게 영상하고 어쩌면 선생님같이 대단한 분들도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제 나름대로는 성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과가 투자했던 것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일치하다고 생각해요.